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2021년 전반기의 마지막 날 6월 30일이고요. 6월의 마지막 날 새롬이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았고요. 살짝 강보합 수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조금 전에 시작한 유럽은 무슨 일이 있는지 상당한 약세, 1% 가까운 약세로 시작했고요. 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은 0.5% 강세, 일본 애들은 살짝 약보합, 대만은 1% 가까이 강세, 이런 분위기. 환율은 안정, 유가는 다시 상방, 금값과 구리값은 엇갈리고요. 자, 뉴스 한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수출 업체 달러 매도 1120원대 하락, 일본은 약보합, 중국은 0.5% 상승. 아시다시피 우리는 다시 3,300을 두드리고 있고요. 유럽 증시 관련해서 속보가 나온 게 있는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유럽 증시 관련해서 속보는 아직 찾기가 힘든데요.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없고요. 우리 증시 보죠. 우리 증시. 자, 이렇게 어제 조금 코스피가 빠진 자리가 있었지만 어제 빠진 만큼 다 회복은 못했어도 그래도 6월 30일 마지막 증시에서 이렇게 3296 다시 3300선에 들이대놓고 마무리되었고요. 코스닥도 장중에는 1030포인트 찍었지만 살짝 밀리면서 1029.96 0.04포인트 모자란 1030포인트로 역시 마무리. 자, 3300 1030 7월 1일 날 바로 찍고 시작하겠죠.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거 한번 짚어 드릴게요. 자, 시장은 항상 어떤 방향성 요런 거를 중요시 하잖아요. 자, 그 해에 증시가 강할지 약할지 새해 첫 거래일 증시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달에 증시가 약할지 그 달에 첫 거래일 첫날 증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일 우리 증시가 강할지 약할지 보면은, 자, 우리나라의 하반기 증시와 7월 증시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새로미는 강세장 마인드가 아직 안 꺾였고요. 3300을 넘어서 1030포인트를 넘어서 새로운 신세계를 열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오늘 주요 종목 한번 볼까요? 트렌드 랭킹. 삼성전자가 조금 살짝 아쉬운, 장중에는 보합 이상 이렇게 움직이다가 장 막판에 조금 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거침없이 하이킥. 카카오는 16만원을 가볍게 뚫어서 16만 3천원까지 찍어준 하루였고요. HMM은 여기까지가 아닌가 싶고요. 자, 두산중공업도 살짝 약세 흐름. 자, 어제 말씀드렸던 하이브, 어제 블록딜로 떨어진 그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했나요? 자, 이렇게 빠졌다면은 그 자리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보셔야 되시고요. 어제 같은 자리에서 충분히 담으실 수 있는 자리, 오늘 바로 상승이 나와주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제 자리에 잡으셨다면은 일주일을 보시든 한 달을 보시든 6개월을 보시든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게임주는 뭐 카카오 게임주도 뭐 3% 정도 떨어졌고요. 신풍제약도 다시 뭐 8만 원대네요. 삼성 엔지니어링 뭐 좋은 회사지만 살짝 약세. 대한전선 제가 기대한 그런 퍼포먼스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제가 주말 전후에서 네 종목 트렌드 랭킹에서 네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두산중공업, HMM. 요거는 아무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진원생명과학, 대한전선 요 종목들은 더 퍼포먼스가 나와줄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대한전선은 퍼포먼스가 안 나와주고 있지만, 자, 진원생명과학 오늘 20% 바로 보이시죠? 뭐 생각해 보시고, 자,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될지. 진원생명과학은 장기 종목이라고 말하기 그래요. 저는 단기로 보는 거고요. 물론 스윙이나 중장기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하게 변동성이 나와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로 보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좋게 퍼포먼스가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한번 느낌을 살리셔서 거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말씀드렸던 언급해드렸던 그런 뉴스들, 뭐 코스피, 코스닥 여러 가지로 흐름 나쁘지 않게 반년을 6개월을 마무리하는 시장이었고요. 뭐 내일도 바로 이어서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커지는 경기 회복 기대 심리도 있고요. 뭐 나쁜 지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로벌 지표는 뭐 출렁출렁 거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 국내 지표 같은 경우에는 나쁜 게 없고요. 자, 뭐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뭐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상품 괜찮고요. 자, IA 오늘 또 퍼포먼스 분명하게 6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터지면 퍼포먼스가 나와준다고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 자, 에이드칩스는 퍼포먼스까지는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1150원 아래에서 1150원을 돌파해서 다시 1200원을 두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 뭐 아쉬운 거는 바이넥스가 달려주지 못하는 거래량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잠잠한 모습이 아쉽습니다. 어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PPI 오늘 쉬어가고요. 뭐 이렇게 또 음봉 자리면은 또 잘 보셔야죠. 자, 음봉이니까 무조건 사라 이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자, 양봉보다는 음봉에서 주셔야 된다는 거. 물론 양봉 자리에서 또 양봉 나올 수도 있지만 자리가 높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운 거고요. 자, 떨어진 자리, 음봉 자리지만 저가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보고 있다가 퍼포먼스가 나오는 순간에 부담 없이 들어가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방향성이 틀린다 하더라도 2, 3% 이내에 손절을 하시고요. 방향성이 맞다면은 충분하게 퍼포먼스 즐기시고 그 변동폭이 줄어든 시점에서 더 갈지 더 안 갈지 위아래로 잘 판단해 보시고 하방이다 싶으면은 반드시 익절. 자, 미련 없고 욕심 없습니다. 항상 짧게 끊어가면서 그날 포지션 정리해 가면서 충분하게 익절하시고 또 새로운 자리, 저점 자리 찾아가면서 그 종목을 또 다시 거래하시든 다른 종목을 거래하시든, 자, 단기로 거래해 보실 만한 종목, 지금 이 시장에서 변동폭이 충분하게 나와주는 종목은 널리고 널렸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저점 구간에서 조금 더 상승이 나와줘야지 맞는 건데 좀 뜨뜻미지근하게 조금 오르는 모습이어서 좀 코스닥이 덜 뜨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하이닉스는 멋지게 2% 이상 상승이 나와줬지만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 약세였고요. 자, 뭐 PB파마가 뭐 퍼포먼스가 계속 나와주니까 나는 PB파마 거래해볼란다 그러세요.
뭐 원하시는 종목 거래하세요. 뭐 제가 뭐 PB하면 거래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자, 이수앱지수 1%, 자, DB하이텍도 꾸준하게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어느새 6만원 안정돼 가고 있고요. 자,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SM 오늘 다시 음봉이고요. 자, 덕성서연 말할 것 없이 안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신세계 INC 소비 관련해서 꾸준하게 퍼포먼스 나와주고 있고요. 현대로템, 두산퓨얼셀 하루 정도 쉬어가는 느낌. 한미반도체는 계속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페스가 하드캐리 해줬고요. 6% 퍼포먼스. 대한전선은 저는 이번 주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트렌드 랭킹에서 한번 M&A 관련해서도 뭐 여러가지 거래량 관련해서도 지금 가격대 관련해서도 저점 자리인 것 같아서 뭐 물론 여기서 3,000원 깰 수도 있지만 한번 보고 말씀 나눠 드리고요. 뭐 프리엠스 이렇게 6% 떨어졌다면은 뭐 떨어진 자리에서 퍼포먼스 나올 때 줍줍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변동성 나와줄 수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저점 자리에서 딱 길목을 지키고 계시고 있다가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하면은 타보실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뭐 진원생명과학 말씀드렸다시피 뭐 47,300원까지 퍼포먼스. 자, 시가부터 4만원을 돌파해서 시작해서 자, 장중에는 상한가를 찍을 것처럼 5만원도 돌파했지만 결국엔 윗골이죠. 자,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이냐 뭐 모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공부하셔야죠. 자, 여러 가지로 뭐 종목들은 많고 뭐 현금이 중요한 거지. 주저앉아서 오버나이트 하시고 하루 이틀 더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5,000원 자리대에서 말씀드렸던 아가방 컴퍼니도 어느새 7,000원대 중반입니다. 거의 50%, 40%가 넘는 수익률이죠. 뭐 LG전자도 마찬가지로 16만원 뚫고도 계속 강한 모습이고요. 알테오젠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뭐 결국에는 정부에서 4.2%까지 올려 잡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수출이 안 꺾인다는 전제하에 하반기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출 성장률을 기록한다는 전제하에 최소한 4.5%, 반올림 5%죠. 정말 뜨겁다면 5%까지 올해 찍어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년에 3% 정도 본다고 하잖아요. 저는 내년에도 4% 이상 봅니다. 뭐 전반적으로 나빠질 게 전혀 없죠. 뭐 미국이 테이퍼링에 나서겠다는 이야기는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자, 돈을 풀었던 건 당연히 걷어들이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미국은 돈을 걷어들이는데 우리나라는 왜 돈을 풀까요? 자, 미국과 우리나라는 분명하게 디커플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뭐 두 달 연속 뭐 30%, 40% 이렇게 찍고 있는데 하반기에서도 좋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문제는 소비죠. 민간 소비가 3% 내외예요. 3% 성장률이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이래서 이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뭐 재난지원금도 풀고요. 카드 포인트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로 저소득층에 지원을 해주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런 쪽으로 30조 이상 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리 수출이 좋아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은 절름발이 경제인 거죠. 자, 우리나라와 미국의 내수는 전혀 틀려요. 수출의 비중도 틀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어서 경제 선순환을 돌리겠다는 의미고요. 이런 쪽으로 뭐 100%네, 50%네, 70%네 여러 가지 말은 많았지만 결국은 80%로
결정이 됐고요. 상위 20%는 뭐 100만 원 남짓한 그 돈이 없어도 1억 가까운, 뭐 3, 4인 가구 기준 1억 가까운 돈을 버시는 분들이 100만 원 때문에, 또는 뭐 1인 가구 기준으로 뭐 360만 원 수준이라고 하죠. 자, 혼자서 36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 또는 2인 가구, 뭐 부부 둘이 생활하시는데 600만 원 이상 이렇게 버시는 분들, 자, 재난지원금 100만 원 못 받아서 배 아프세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추가 경전 예산을 편성해서 30도 정도로 마중물을 이용해서 내수까지 한번은 끌어올리겠다. 수출은 좋고 여러 가지로 고용, 투자, 지표 괜찮습니다. 다만 내수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뭐 또 돈 있는 분들은 또 이제 바로 또 해외여행 간다 이렇게 꺼부적대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 꿀사나 보이고요. 제가 문자 하나 보여드릴까요? 보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7월 1일부터 개편할 예정이었는데 뭐 지금 갑자기 서울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거의 800명대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갑자기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뭐 모임 약속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고요. 보시다시피 뭐 얼마 전에 그 뭐 외국인 원어민 강사 집단 감염 그 부분도 그렇고 대부분 다 젊은이들 많이 방문하는 그런 쪽에서 많이 지금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문자상 보시면은 홍대, 뭐 라밤바, 젠바, 도깨비 클럽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꼭 검사 받으시고 조금 모임을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증시 주변 이야기 해드리고 주요 종목 말씀드렸고요. 하나씩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리뷰해 드리면서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오늘 쉴 수도 있고 달릴 수도 있다. 근데 오늘도 역시 달려주는 모습이죠. 뭐 여러 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었고 뭐 증시 분위기가 코스피도 좋았고 코스닥도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 오늘 15,450원까지 퍼포먼스가 나왔고요. 뭐 어제 충분하게 뭐 15,200원 부근에서 정리하셨더라도 뭐 충분하게 오늘 뭐 저점에서 뭐 15,100원에 잡으셔도 되고요. 15,050원에 잡으셔도 되시고요. 그 사이 그 언저리에서 잡으셔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뭐 15,400원 정도, 15,350원 정도, 요렇게 300원 정도 달달하게 거래해 보실 수 있는 2%죠. 2% 정도 얼마든지 거래해 보실 수 있는 자리. 제가 이 종목은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팔 수 있고 변동폭도 충분하게 나오고 거래세도 안 붙는다고 했죠. 위탁 수수료만 있으면 돼요. 자, 증권사 수수료 없으신 분들은 위탁 수수료만 있으면은, 자, 위탁 수수료 0.004%거든요. 5천만 원 기준으로 2,000원이에요. 2,000원만 있으면은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자, 얼마든지 이 종목 뭐 5천만 원 기준으로 2%는 100만 원이죠. 자, 얼마든지 퍼포먼스 즐기면서 쏠쏠하게 투자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하나 거래하시면은 코스닥 150에 들어가 있는 대다수의 종목들의 퍼포먼스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거고요.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2배인 거죠. 이렇게 한번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상품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IA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자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또 자
주말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에도 제가 분명하게 퍼포먼스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00만 주 이상 거래되면서 자, 시가 1,300원이었고요. 저가는 1,295원이었습니다. 뭐 1,300원이든 뭐 1,310원이든 1,305원이든 거래하실 맘만 있다면은 거래량 충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래해 보실 수 있었고요. 현금만 있다면은 1,300원 저점에 잡으셔서 뭐 1,340원이든 1,330원이든 2, 3% 정도 충분하게 먹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2, 3%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하루에 2%씩 1년 내내 계속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1년 전 자금이 5천만 원이었다면 1년 후엔 5억을 훌쩍 넘어가는 거죠.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5억이고요. 훨씬 넘습니다. 10배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2%라는 그 투자 수익률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게 투자하셔서 매일매일 2%씩 버실 수 있는 분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2%씩 1년 내내. 자, 에이드 칩스는 살짝 소외된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보셔야 됩니다. 뭐 이 차트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 저점 구간에서 싸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날아가면은 뭐 짧게는 5% 10%지만 그 이상도 날아갈 수 있고요. 뭐 하루 만에 퍼포먼스가 끝날 수도 있지만 2, 3일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퍼포먼스가 나왔는데 고점에서 2, 3% 이상 안 꺾인다면 더 가져가실 수 있어요. 다만 2, 3% 이상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익절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수익 실현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좀 더 가져가실 수 있는 그렇게 한번 단기 매매를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조금씩 반도체 쪽으로도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습니다. 바이넥스가 살짝 아쉽죠? 자, 얼마든지 달려줄 수 있는 그런 저점 라인인데 계속해서 누군가가 회방을 놓는 듯한 그런 느낌. 오늘도 22,000원 찍고 내려와서 그냥 보합자리. 거래량도 약하고요. 퍼포먼스도 약하죠. 자,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뭐 IA든 AD 칩스든 바이넥스든 고점 자리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어떤 분이 AD 칩스 이거 유상증자 관련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여쭈셨는데요. 자, 단기 매매하신 분들이 유상증자가 뭔 상관이 있나요? 쉽게 얘기해서 물려 계신데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를 여쭈시는 거라면은 저는 몰라요. 왜냐고요? 저는 단기 투자고 뭐 유상증자 뭐 이런 거 복잡하게 계산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차피 단기 투자는 유상증자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유상증자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얘기는 물려 계신 거는 뭐 물려 계신 거라고 하도 더 가져가실 거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몰라요. 저는 단기 투자만 압니다. 뭐 제가 에이드 칩스 단 한 번도 장기 투자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상담 받아 보세요. 전문가들 상담 받으셔서 뭐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보셔야겠지만 저는 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단기 종목을 다른 사람들 다 단기로 치고 빠지고 하는데 이거를 중장기로 가져가셔서 또는 유상증자까지 받아가면서 물타기를 하시겠다?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짧게 볼 건데 유상증자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는 거라면은 이게 뭔 상관 있나요? 단기로 움직이는 거에 유상증자 이슈가 있든 그런 이슈가 없든 뭔 상관인가요? 그냥 단순하게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좋은 거 아닌가요? 가격이 그냥 폭락해 버린 거잖아요. 유상증자 때문에. 그러니까 저점에서 싼 가격에 거래해 보실 수 있는 거죠. 물론 무조건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분 물려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해당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에이드칩스를 얘기한다고 제가 에이드칩스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단기 매매를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주식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주식 전문가 아니고요. 그냥 투자자입니다. 개미 투자자고 단기 투자자예요. 장기 수익 유상증자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자, 요렇게 에이드칩스, 바이넥스, IA, 코스닥 150 레버리지까지 짚어봤고요. 뭐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제가 트렌드 랭킹에서 말씀해 드렸던 종목이나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반도체 순환매 나오는 종목들도 가끔씩 언급해 드리고요. 뭐 PB 파마라든지 여러 가지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도 가끔씩 언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시나요? 그게 아니죠. 잘못 들어가셔서 타점을 모르셔서 손절을 못 하셔서 익절을 못 하셔서 그 종목에 물려서 못 하는 거죠. 자, 항상 최고의 투자는 현금이고요. 현금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조건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요. 왜 단기 매매인지는 뭐 제가 구구절절 일일이 영상 때마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주린이 필수학습 영상 왜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까지 세롬이 자 1년의 절반 6개월을 마무리하는 증시 브리핑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또 이제 새로운 영상으로 대선 테마 뭐 시사 뭐 세롬이 내피셜 이렇게 추가 영상 오늘도 찍겠습니다. 자,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이었고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 청세롬 검색 진행시켜줄래?